전광훈 목사가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게 광화문 집회 참석 이후인데요. 그 사흘 전부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를 보면 배출량을 측정하는 CT 값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예배 오십시오. 예배.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못와 여기에. 그러나 성령이 계신 분은 다 이기고 와요. 뭐 여기 오면 전혀 병이 안 걸린다, 그건 아니죠. 그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목적이 죽는 거예요. 목적이 죽는 거. 하늘나라가 확보된 사람이요. 특별히 이제 내일은 우리가 범국민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이제 몸이 아픈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러한 염려들을 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주께서 저를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1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33명입니다. 이 중에 교인 및 교회 방문자가 567명이며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가 285명이며 감염 경로에 대한 구분 분류를 하고 있는 사례가 81명입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장소는 총 23개소로서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30명으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86개의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이 개인적인 바이러스 관련 수치까지 공개를 하면서 방역당국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저희가 긴급 문자로 기자단에 알렸습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언론사면은 언론 기사 보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소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인권 침해적인 기사를 낸 데에 대해서 저희가 YTN 기자보도국장 사장 그리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그 해당 방역 관련 공무원을 모조리 고소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궁금한 건 먼저 좀 살펴보고 패널들 의견 들어보죠. 교수님, CT 값이라는 게 뭡니까? CT 값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를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증폭을 시킴으로 해갖고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얼마 정폭을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것은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뜻해요. 예. 즉 바이러스가 많다는 의미가 꼭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감염된 지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러스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정밀 역학조사라는 의미는 지금 진단된 시점이 과연 감염되고 얼마나 있어서 이게 나온 것이냐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12일부터 감염력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개인정보이긴 하죠. 이런 정보들을 누구는 어느 정도 값에서 나왔다 아니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15.7이라는 값은 상당히 빨리 나온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35 정도까지를 아주 한계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도 증폭을 했는데도 안 나온다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같은 경우, 감염된 첫날 같은 경우는 많이 증폭을 해도 바이러스 수가 원체 적기 때문에 음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된다면은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을 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며칠 지나게 되면은 이 앞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성의 CT 값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보통 확진자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20 넘어서 대부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빨리 무증상인 사람들을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배출이 많지 않은 즉 초기에 감염된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고 또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함으로 해서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지역사회 전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분명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치사율도 낮출 수 있었고요. 즉 감염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증상이 많이 나타내면 많이 나올 텐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접촉자들을 다 찾아서 진단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CT값이 조금 뒤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CT값이 높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감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거꾸로입니다. 이 CT값이 크다는 의미는 예. 바이러스가 굉장히 적다 하는 것을 바이러스가 적다. 지금 17.5 정도면.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겁니까?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몸속에.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사실은 바이러스가 있기만 해도 즉 증상이 나오는 그 시기보다 벌써 한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예. 때문에 이 값이라면은 이 전에 벌써 이미 감염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정밀력과- 광복절 전에 그렇죠. 감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예, 그렇죠. 있다라고 그 전에 하는 거죠. 예, 감염이 예. 되었을 때, 즉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이 커브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미 12일 정도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 본인도 감염이 됐고. 그렇죠. 본인도 감염이 됐고. 이미 그때 교회에서 또 확진자들이 나왔었으니까. 12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이 시기가 과연 이게 첫 확진자냐 예. 아니면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역학조사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역학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한규 변호사, 지금 정광훈 씨 측 변호사는 저런 경우에 이제 뭐 보도를 한 기관을 고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표를 못하게 돼 있는 내용입니까? 그 개인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꼭 이런 어떤 감염병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질병을 뭐 공적 영역이라든가 의료진이 외부로 누설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정광훈 목사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좀 다뤄야 될 게 이 배출량, 이 CT값이 일단은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예. 아까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뭐 이 자체가 뭐 허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국민의 알 권리, 즉 언론사가 이 취재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냐가 좀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는데 상당히 일정 부분 좀 논란이 됐었고 당사자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급격하게 이런 어떤 뭐 CT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개인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건 사실은 국민의 어떤 일정 부분 알 권리 대상일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의 어떤 취재 영역에 해당된다고 만약에 사법당국이 판단하게 되면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지금 네. 정광훈 씨 측에서 보면은요,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주 전방위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확신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무리수를 두는 발언들이 나오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급하다는 느낌도 받는데 결국 이제 지금 온 국민들이 알다시피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가 이 8월 팬데믹의 모든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의 사랑의 교회 측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들의 책임은 응당 물어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을 만약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낫고 나면 아마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건 정리가 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문들이 많았습니다만 정치적 배후 세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지역에서 다 교회에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갖고 돈을 모아서 뭐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한 그 생각보다 아주 뭐 수백 명이 그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된 것은 아니고 20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 확인된 거고 그 가운데 그러면은 사랑의 교회 신도가 몇 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예. 그 부분에서는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분명히 저기에다가 사랑의 제일교회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애매하다. 하지만 그 큰 책임은 8월 팬데믹의 큰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미 다 예. 책임을 물을 거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 측 여전히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정부가 나를 억지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 발언 내용들 몇 가지 좀 더 들어보시죠. 24일 월요일에 보건복지부와 질병본부를 각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이미 접수했습니다.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확진자들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분류한 법령상 혹은 업무상 근거, 법에 따르면 10일 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10일까지 기다려보고 우리가 요구한 정보가 제대로 과학적, 법령상, 의학적 자료에 기초해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즉시 관련자들을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다 나오시기만 하시면 하루만 애국하시면 네. 영원한 그 자유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네. 하루 귀찮다고 안 나오시면 수령님을 모시고 오순도순 살아야 될 세상이 올지도 모르니까 예. 목숨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 하루만 가문광장을 나와 주신다면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시면 우리 회사 오시면 조금 불편하세요. 저희 스튜디오가 8층인데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하세요. 네, 그래도 여기 또 오셔서 고맙고요. 예, 바른 내용을 들어보나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과연 성직자인지 정치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정광훈 씨가 그동안 방역 방해를 해왔다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게요. 역학조사와 관련해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게 드러났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사택에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단검사를 받는 당일에 문진표에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겁니다. 뒤늦게 정광훈 씨의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추적을 해서 이렇게 드러난 사실인데요. 이렇게 허위로 내용을 밝히니까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경철 의원,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해하고 또 당국을 조롱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시간을 벌고 자신의 책임을 좀 면탈하겠다는 그런 식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영 헛소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궤변적 해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 변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현재 변호사 나와서 의료 정보를 함부로 누출을 하고 그리고 그 누출된 불법적 의료 정보를 함부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소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해명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궤변적 변명도 막 늘어놓죠.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 막 퍼뜨렸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퍼짐으로써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됐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지금의 시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좀 벌어서 추후에 통합당이나 이런 보수 정당으로부터 약간의 지지세를 조금 동정표를 좀 얻어보려는 그런 노력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새로운 팬데믹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가 결코 책임을 면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들의 시도는 매우 헛수고일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아무리 이성적인 해명을 한 번씩 하고 궤변적인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백해 무익이다.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이분들도 아마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것 같고 형사처벌도 불가피하지 않은 신천지 교회가 걸었던 것과 비슷한 전례를 밟지 않을까.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이 조금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아마 그들에 대한 벌이 조금 가벼워질 것인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영준, 정광훈 목사가 원래 저렇게 정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저렇게 변화해진 걸까요? 글쎄 그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집회 활동들이 강화되면서 정치적인 활동들 목소리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원래 살던 원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교회 초반에서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동네 분들만 다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원래 살던 교인들이 조금 이제 있던 교인들이 그 지역에 재개발 때문에 떠나시면서 오히려 정치색이 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 그러면서 훨씬 그 굳건한 말하자면 정광훈 사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지금 교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뭐 다른 건 다 떠났어요. 뭐 또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됐고 또 정치권도 보면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교안 대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그 광화문 집회를 주최하는 어떤 최고의 자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예. 본인들이 더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어떤 뭐 이념적으로 뭐 극우 이념이죠.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령님의 세상이 된다. 예.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예, 이런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전광훈 목사와 그 사랑제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교계 원로들은 전광훈 씨를 더 이상 목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탐욕이죠, 사실. 정치 권력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꽤 오래전서부터 보여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집회를 강행하는 이런 데 앞장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 사람을 종교 장사꾼으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 비성경적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런 사람이고 그렇게 막말을 해대거나 또 교인들을 아주 그 소나귀에 넣어서 주무르듯이 하는 이런 아주 그 비상식적인 그 신학, 그 신앙,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런 것이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전광훈 목사를 주요 공교단에서 이단 판정 그 논의를 강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이념이나 어떤 정치 체제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광훈 목사의 여러 가지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 체제나 또는 어떤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단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예, 김한규 변호사 일단 뭐 이단으로 판정을 내린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많은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는 있겠죠. 저는 그 교회 신도들한테 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 분명히 교회 신도들 중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오신 신도들도 뭐 상당 명수가 계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교회 어떤 총회 단체 자체에서 뭐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어떤 신도들만 소수만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회의 어떤 자정 움직임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 그 전광훈 목사가 굉장히 많이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좀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게 저거 있습니다. 이 대면 예배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쪽에서 예. 대면 예배 금지. 그래서 대다수 모든 종교 단체가 수긍했고 대형 교회도 다 지금 대면 예배를 지금 금지하는 걸 존중하고 있는데 대면 예배 금지한 것이 정부가 지금 직권을 남용해서 종교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지금 정세균 총리라든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신도들 입장에서는 정부에 의한 뭐 종교 탄압 이런 코스프레를 만들게 되거든요. 굉장히 나쁜 고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도들을 굉장히 뭐 피해자로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빨리 그냥 각하 처리해서 그 교회 당국에서도 처리해서 진짜로 이제 뭐 이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만 듣고 하는 신도들을 좀 빠져나오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전광훈 목사 짚어봤고요. 또 무리를 빚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유튜버 또 몇 사람인데요.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 했었죠.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보면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태산. 한번 보시죠. 대표님 왜 그 역학조사에 거부를 하느냐. 저 거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카드도 가르쳐 달라, 뭐 차를 번호도 가르쳐 달라 이래가지고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제가 광고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제가 죄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죄 져은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기는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격리가 당한 거지 내가 죄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권 여기 집어넣고 죄인처럼 대우하니까 제가 문시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은평구청에서 저를 확진자 이름까지 완전히 제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은 저 하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오늘 고발장을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돼가는군요. 오늘로써 이 문시비츠 수감생활 8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차가 돼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석방이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검증까지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뭐 혹시 문재인 만세 뭐 이렇게 3번 외쳐줘야지만이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뭐 걱정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풀려날 바에는 그냥 여기서 1년 더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가 타협할 생각이 없고 문시비치 2020은 오늘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성모 의원, 예, 신혜식 씨는 엊그저께 정치범 2020 이렇게 이름표를 달았던데 이제 문슈비츠 2020이라고 달았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저도 뭐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생활치료시설이 아니잖아요. 예. 생활치료시설을 해서 왜 그 편하게 들어간다 네. 그건 아니고 확진 받고 큰 입원 병원에 치료 들어가서 있는 건데 저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 생활 들어가면서 아마 수칙도 있고 뭐 사인도 하고 다 서명도 하고 했을 텐데 저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예. 아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기에서는 우선 자기 몸을 정량하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게 지극히 정상일 텐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적인 이념적인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외골수로 나갔다는 점 하나. 예. 또 하나는 관심을 저렇게 받고 싶을까 하는 또 개인적인 그런 좀 의구심이랄까 안타까움도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최경철 의원, 단순한 관심 이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적인 목표는 관심일 거고요. 그리고 다음 목표는 자신이 탄압받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우슈비츠에 갇힌 유태인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면서 상업적이라 영업 측면은 없습니까? 그래서 상업적이고 영업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저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고 예. 이를 통해서 유튜브의 속칭 채팅 알이라고 그럽니까? 광고도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광고를 통해서 영업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석삼조 내지 일석사조쯤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신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병원에 있는 많은 의료인들은 저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우슈비츠에 갇힌 죄인을 돌보는 그 의료진들은 아우슈비츠의 간수입니까? 그럼 아우슈비츠 나치 독일에 협조하는 간수들이고 똑같이 그들도 악당입니까? 부족한 의료 자원을 저런 식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직 자신의 영달만 위해서 얘기한다면 저것은 그야말로 궤변을 넘어서 저건 누구나 저 장면을 볼 때 저게 악몽인지 정말 제대로 된 현실을 보는 것인지 국민 대부분이 저 유튜브 볼 때마다 정말 심한 악몽을 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 많은 의료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저 유튜브를 왜 계속 하시는지 신혜식
저 대표께서 사실 이 종편에도 과거에 오래 그 출연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는 분인지 하루 빨리 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뭐 정말 치료에 전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지금 입원해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병원도 아니고 뭐 큰 병원이죠. 병원 자체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유튜브를 하든 뭐 공식적인 방송을 하든 하나의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여론을 주도하는 주도층인데 완전히 반사회적 행동을 저렇게 대놓고 한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은 자기의 양심과 어떤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야 되잖아요. 간호사들한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뭐 국가가 방역을 실패해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들어왔냐 이런 식으로 그냥 집어넣었으니까 당신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최대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나무인격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정말로 저게 뭐 건강에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는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이제 국가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너무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권력이라든지 보건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교수님, 병원에서 저렇게 방송하고 그렇게 할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부분적으로. 이분이 지금 계신 곳이 자가격리 시설인 이 생활치료센터인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10일 있으면은 격리 해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확진 판정 받았는데? 받았어요. 확진 판정이라는 것을 받은 다음에 그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갑니다. 입원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10일 지나면은 격리 해제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격리 해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일 차인데 이틀 지나면은 격리 해제 할 수 있다. 석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석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는 격리 해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주옥순 대표인 경우에는 저 병원이 맞는데 입원복 입고 있고요.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병원. 그러면 바로 병원에. 입원에 있으면 사실은 입원복도 입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전혀 입고 있지 않고 저희 진짜 보람의 병원이죠. 저도 격리 수칙을 어긴 부분은 격리 병실을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복도라도 생활치료센터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 부분은 분명히 어긴 것 같이 보이고 저 유튜브 방송하는 것 자체는 아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지금 보는 것으로서는 증상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있으면은 아마 격리 해제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추미애 장관이 방역 협조 거부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특히 법정 최고형 구형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장관이 그렇게 구형을 어느 정도로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 검찰청법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아까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법들 위반했을 때 검찰에 엄중하게 그 법 집행을 하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최고형 뭐 여기 이 부분은 약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뭐 그만큼 현 정부의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좀 선회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께서 지금 신혜식 씨라든지 주옥순 씨라든지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저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게요.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라는 건 뭐냐면 어떤 뭐 보수던 진보던 어떤 이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가치를 어떤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분들이 뭐 병상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유겠죠. 당연히. 거기서 뭐 광고를 하던 무슨 말 하든 자유인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집단 지성을 봤을 때 이분들의 뭐 어떤 유튜브로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평가가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이런 식의 유튜버가 다니냐. 이렇게 평가절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지금 의사들, 뭐 간호사들이 고생하시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아마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자리가 좁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